수요일 남자 최진봉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차분하신 것 같은데. 차분합니다. 그래도 화난 이슈가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 기분 좋아? 너무 편안한 거 하나 아닙니까? 이슈라 하면 이런 거 너무 편안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김민석 후보자 네. 그 청문회. 화가 나요? 청문회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난 진짜 성과도 없고 효과도 네. 없고 뭐 발목 잡기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것도 없어요. 별로. 제대로 좀 뭐 준비를 하든가. 그럼 뭐 아니 그리고 뭐 군 면제 얘기 나오니까 네. 뭐 막 주진우 의원이 뭐 화를 내고 이러더라고요. 화낼 일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후보 군대 안 갔던 거 다 뭐 불법으로 안 갔습니까? 아니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팔 다쳐가지고 도저히 그렇잖아요. 움직일 수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김민석 후보는 뭐 민주화 운동 하다가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뭐 감옥에 그래놓고 있었으니까 못 간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못 간 거를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박선우 의원이 질문할 수밖에 없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안 갔잖아요. 그리고 뭐 주진우 의원 안 간 거에 대해서 문제 삼았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네. 우리 최준 교수님 전화 네. 군대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오래 갔다 왔죠. 10년 갔다 왔어요. 7년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 해도 나는. 될 것 같은데 진짜. 예전에 그런 식으로 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뭐 문제 됩니까? 근데 감옥 갔다가 안 간 건 딱딱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손 장에 그 딱 보이잖아요. 네. 근데 급성 간염이고 뭐가 하는데 부동시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이라고 하면 되지 뭘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 예전에 많이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갔다 왔으니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게 해서 화를 낼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냐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다른 사람을 검증하면 본인도 공직자고.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원이라면 공직 중에도 최고의 공직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청렴하게 잘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새로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의혹이 있으면 화낼 일입니까, 제시할 그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화내면 화낼 그러니까 일이에요. 화낼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군대 안 갔잖아요. 우리는 많이 갔다 왔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로 화를 내느냐도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질의하는 것도 그래. 돈 뭐 5억인가 그거 없었다고. 그건 다 어제 해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2억을 이제 뭐 생활비로 장모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증거 내놓으래. 아니 뭐 무슨 증거를 내놓으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뭐 현금으로 뭐 300 줄 때도 200 줄 예. 때도 이랬다잖아요. 5년 동안 그러면 1년에 거의 4천만 원 받은 거예요. 네. 생활비가 1년에 4천 가지고 살려면 지금 빠듯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왜냐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뭐 특별히 뭐 없으니까 그런 걸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조금 안쓰럽기도 한데 국민들이 이제는 알잖아요. 음. 지금 마찬가지로 그 검찰에서도 입건해가지고 배당해가지고 사건 진행.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절대 다 그런 알기도 경우가 하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도 그래. 그걸 그냥 또 입건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참 그렇게 빨리 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빨리 수사를 했냐고. 김건희, 윤석열은 제대로 했어요 수사를? 지금도 안 하고 진짜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네.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현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원이고 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빠르게 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오늘 뭐 2일차 청문회 하겠지만 뭐 별거 특별한 없어요. 얘기는 안 나올 없을 것 같아요. 없겠네요. 어제 뭐 나온 거 보니까 예. 특별한 거 없고 뭐 무난하게 통과될 것 같고요. 뭐 국민의힘 물론 끝까지 채택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뭐 절반 그냥 하면 됩니다. 예. 그냥 국회에 가서 이제 그 투표하잖아요. 과반수 이상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네. 인준안이. 근데 뭐 민주당만 들어가도 과반수 이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론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자, 취임 30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놀라운 일입니다. 30일 만에 기자회견 하는 건 최초 같은데요. 최초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일 기자회견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김영삼 전 YS. 대통령.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도 획기적이었어요. 이런 걸 하나? 100일 전에 100일 됐는데 100일 하냐? 만에? 저 그 전에 전두환이 노태우였거든요. 그랬었죠. 예. 근데 유일하게 안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박근혜. 박근혜 안 했구나. 박근혜 혼자 안 했어요. 100일. 예. 하여간 진짜 소통은 그냥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윤석열도 했어요. 윤석열도 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만 안 했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1998년 5월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했고요.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2003년 6월 1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에 회견을 하셨고요. 2008년 6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116일 만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딱 100일 만에 2017년 8월
17일 날,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날 이렇게 100일 회견했고요. 네. 100일 회견은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 뭐 전통처럼 되어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만 빼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다 100일 근처에 기자회견을 했죠. 100일을 하는 이유가 약간 우리 허니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허니문 100일까지는 허니문인데 그 허니문이 이제 끝나고 언론에서 좀 이렇게 공격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얘기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도 있고 100일 동안은 사실 허니문 기간이어서 국민들이 기다려줘요. 기다려주죠. 문제가 좀 예. 있어도 예. 아이, 잘하겠지. 하겠지, 윤석열 이제는. 때도 그랬어요. 우리 다 봐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래도 지지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국정 동력을 좀 더 확실하게 잡겠다는 그렇죠. 의지죠. 근데 이재명 지금 대통령 같은 30일 만에 하겠다. 야, 근데 이거는 자신감. 이게 야, 근데 이거는 100일도 아니고 30일. 야, 이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다. 자신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빨리 속도감 있게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성과를 내라. 예. 지금 뭐 밑에 이 비서관들이 이러면 코피 쏟고 이러잖아요. 막. 저희가 그러면 느끼기에 지금 예. 한 1년 된 것 그렇게 같아요. 된 것 같아요. 집권한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됐어요. 1년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제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성과도 내고 성과 낸 걸 국민 앞에 보고도 하고 네. 또 기자들의 질문 받고 앞으로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청사진도 그려주고 그래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예. 나라나 뭐 지금 국내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자, 잘 보세요. 이란에서 물론 뭐 휴전했다고 하죠. 아직 휴전이 완전히 된 거 아니에요. 오후 1시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3,000원 올라왔어요. 예. 무슨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의 힘이지. 아, 너무 아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부예요. 맞습니까? 박지원 변호사 동의하지 예, 않습니까? 저도 주식 갖고 있어서 조금 제거 잘 안 올라요 이상하게. 저 거는 안 오르지. 남들 거 다 오르는데. 3천이 살짝 갔다고. 갖고 있어서 뭐 큰 그러니까 영향은 없지만. 3천이 갔다고 하는 네. 건 우리 경제의 어떤 신뢰가 높다는 거예요. 아. 예전 같은 윤석열 정권 때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막 급추락을 했겠지. 떨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기조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신뢰를 하고. 그러니까 네. 시장이 요동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비전도 보여주고 희망도 보여줘야 국민들이나 아니면 기자들이 이제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도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절망보다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30일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내겠다. 내지 않으면 기자회견 하기 매고 어렵잖아요. 뭔가 얘기도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봐 이렇게 했으니까 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거예요. 앞에 한 거 있어야 뭐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예. 윤석열처럼 예. 뒤에 뭘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30일 만에 하겠다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고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봐요. 그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 있었고요. 기자 간담회 했죠. 이재명 대통령 언론하고 좀 밀착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프렌들리해요. 그러니까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언론과 친화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데 네. 스킨십도 많이 하고 기자회견 뭐 공무 그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 하죠. 물론 뭐 일반적으로 기자회견 하죠. 근데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기자들 불편함은 없냐? 왜냐면 용산에 그 대통령실에 전임 정부에 일했던 사람들 다 나가면서 그냥 개판 쳐놓고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일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정비하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기자들이 활동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직접 얘기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던데 뭐 요즘 좀 괜찮냐? 강기정 대변인이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 그거 들으셨죠 그때? 네,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친화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티타임 한 거 기억나시죠? 깜짝 티타임. 원래 계획돼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티타임 하고 그리고 점심 시간에 갑자기 방문을 해가지고 몇몇 기자와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요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기자를 직접 못 만나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기사화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요. 자신감이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나와봐요.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그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기자들과 이렇게 친화력을 갖는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부터 행정가로 일하면서부터 가졌던 기본적인 인식이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하는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해왔기 때문에 아주 좀 편하게 하는 그럼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대통령 처음 하면 뭐 이것도 다 처음 하지만 윤석열 이런 사람들 좀 아주 어색했던 것 같아요. 어색했죠. 힘들었다 했던 것 같고 맞아. 특히 또 대통령실 브리핑룸 같은 경우는 확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는 쌍방향으로 촬영 생중계가
시작이 됐는데 됩니다. 야, 이 처음 보는 풍경.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굴 봐야지. 네. 누구지? 누가 저런 질문하지? 무슨 근자감이지? 이런 네, 얘기를 예, 예, 예. 대통령한테 근자감을 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예, 문재인 전 기억납니다. 대통령에게. 근데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책임감 네. 있게 질문하는 거죠. 보통 아까도 뭐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하.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브리핑룸의 카메라가 원래는 이제 브리핑을 하는 사람에만 비춰져 있었는데 반대로 기자석도 비추기 위해서 그렇죠. 질문할 때는 기자의 모습 보여주고 답변할 때는 답변자의 모습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근데 저거를 막 그때 막 초상권이 하는데 뭐 기자들이 초상권 기자들이 그 뭐 MBC 뉴스 박지훈입니다. 이거 다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그리고 기사 밑에 가면 사진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누구 기자하면서 사진 다 붙이고 자기 뭐가 이메일도 문제지? 다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백브리핑에서 이제는 그 이어지는 발언을 실명으로 또 기사하는 게 가능해졌다고요? 그렇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 예. 보통 이게 애매하게 얘기하거나 뭔가 이 간을 보려고 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나 보려면 대통령실 관계자 이렇게 네. 나와요. 누군지도 확인이 안 돼. 그렇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이상한 언론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실제 없었는데 누구 뭐 지어내요.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어내요. 여론을 만들려고. 예. 그러니까 실명을 내겠다는 건 자신감 이것도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누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했다 밝혀야지. 그래야 그 말에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함부로 말 못하죠. 그러니까요. 없는 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만 얘기하겠죠.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러는데 이상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기자라 뭐 묻는 질문이고 묻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얼굴 드러내고 물어야지 왜 숨어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얼굴 그리고 드러나기 뭐가 제가 됩니까? 관계자 발로 네. 보도가 나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로 지어낼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언론사들 입장에서 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유력한 관계자,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실 관계자 누구냐고요. 누구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누구가 얘기했다, 뭐 홍보수석이 얘기했다, 수석이 얘기했다, 비서관이 얘기했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언론에 출입 매체를 늘리기로 했는데 1인 미디어도 좀 기회를 줘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그런 얘기 그런 했거든요. 얘기 했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가능합니까? 가능하긴 한데 네. 조금 이제 제도를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인 미디어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엄청 뭐 너무 수천 개, 많아요. 수만 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발할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정교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고민할 거라고 생각. 물론 저는 상징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긴 1인 할 미디어 것이다. 하긴 한데 누구로 선정할 거냐. 요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요건 제도적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많게 수만 명이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1인 미디어 하는 이래되면 사람들이. 1인 미디어면 사실은 유튜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구구든 뭐 그런 다 사람들까지 있죠.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거냐 하는 부분은 아. 고민이 필요하다. 근데 상징적으로 한두 매체들은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그냥 무작정 아무나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론 예로? 이거는 1인 미디어에겐 적용하기 좀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출입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역 언론사는 경력 10년 이상, 외신 기자는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고 경력 네. 요런 경력을 기자 가진 경력이 사람들의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했는데 물론 1인 미디어를 이렇게 적용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1인 미디어들은 취재 경험이라기보다 현장을 그대로 내보내는 그러니까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 기준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1인 매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기존은 한번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보여줄 수 있다고 아. 생각하고 이제 요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당장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네. 지켜야 되니 그런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지 요 부분은 관계자들이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KBS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KBS가 지금 박장범 사장입니다. 네. TV 수신료 인상을 또 재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아니 답답합니까 벌써? 답답하죠. 아니, 얘기도 왜 하기 갑자기 전에.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 박장범 사장이 23일 경영수지 점검회의에서 하반기 경영 목표로 수신료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이게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2,500원인가잖아요. 예. 3,000원 올리겠다는 500원 올리겠다는 거예요. 매달 500원씩 올리는 거예요. 예. 이걸 왜 하냐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44년 동안 오르지 않은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정권 때마다 이 문제가 있었다가 결국은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박장범 사장이 이 얘기를 한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어떤 거예요.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런 예.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KBS 정상을 추진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쫓겨났다. 이런 의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아, 쫓겨 왜냐면 벌써 물론 쫓겨날 걸 생각하고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박장범 사장이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정권도 바뀌었고 박장범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있어서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조그만 파우치 이걸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그걸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만, 뭐 예. 다른 걸 이거 뭐 됐나요? 수사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아 근데 그나저나 KBS는 왜 안 불러줘요? 우리 몰라요. 최지문 내가 교수님 어떡할- 가시에요? 안 불러요. 저도 그게 뭘 KBS 불러요. 근처도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이 그런 모습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네. 사장으로 부적격하다고 노조에서도 반발을 많이 했고 나가라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나가게 될 때 뭔가 자기도 핍박받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추진하다가 핍박받는다.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든다. 뜬금없이 얘기를 하면 왜냐면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건 뭐 진보 정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예. 정권에서 뭘 했습니까? 수신료 통합 징수 못하게 그걸 만들었잖아요. 왜 그걸 해놓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해줬잖아. 해줬어요. 근데 웃기는 건 에이그 이게 나쁜 시행이 사람들아. 10월부터 10월 아직 네. 시행이 안 되고 안 있어요. 됐어요? 10월부터야 올해. 오. 그럼 그거부터는 제대로 하고 하든지 갑자기 통합징수하는 거 이제 다시 통합으로 가는데 법으로 통과시켜줬어요. 민주당이 협조해줘서. 네.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게 10월이면 그거 잘 정착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돼요. 지금 왜 이걸 꺼내냐고요. 정권 바뀌고 본인이 불안해지니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해서라도 본인의 어떤 핍박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강하게 든다는 아니 거예요. 그 수신료 그것도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게 분리 징수하면서 KBS 흔들어 가지고 네. 사장 보내려고 했나? 그런 거 아니, 한 거예요. 솔직한 말 맞아요. 맞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또 그래 놓으니까 맞아요. 돈이 안 거치니까 다시 또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거기다 대놓고 이제 500원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수신료 인상 시도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는 건데 뭐 어렵죠. 매번 시도를 했던 건데 네. 그냥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절차상 어떻게 되냐면 수신료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먼저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국회에 갑니다. 국회에서도 국회 과방위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올릴 수 있는데 반발이 심해요. 국민들의 반발도 심하고요. 내가 왜? 왜냐하면 KBS가 그럼 그동안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박장범 체제에서 KBS가 공정했나요? 박장범 체제에서 KBS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방송이었냐고. 박민, 박장범 다 네, 뭐.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저는 안 윤석열- 봤어요. 저는 그 솔직히 그러니까. 얘기할게요. 네. 안 봅니다. 아예 보질 않죠. 안 봅니다. 저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볼 때 KBS가 편파적이고 정권 친화적이고 정권 홍보용이고 이렇게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뭐 기억나시죠? 그 뭐야 나비 부인인가 뭔가 일본 그거 그거 보여줬지. 에휴. 네. 그리고 무슨 뭐 아 지금도 세월호. KBS 뉴스 보면 네. 그 뉴스 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그리고 세월호 참사였나? 그 네. 사건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겠죠. 못하게 만들었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거 한 달 전체 뉴스에 거의 뭐 10꼭지인가? 앞부터 계속 그것만 얘기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예. 그렇게 정권 친화적으로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무슨 낯짝으로 수신료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없애도 뭐 지금 속이 시원할 판인데 이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박장범의 이런 태도가. 아니 뭘 잘해놓고 돈을 올려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럼에도 이렇게 막 또 박장범 사장을 막 자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선 그런데 네. 저는 경영 책임이나 이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노조에서도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장범 사장은 이사회가 잘 고민해서 회의만을 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KBS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해요. 네. KBS가 국민의 방송 그리고 공영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사람이 박장범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사회가 나서서 회의만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정권도 저래 가지고 자기들 부역했던 뭐 부역했다고 하든 뭐 어쨌든 그 이진숙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버티고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이 저기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저래 됐잖아요. 근데도 버티고 앉아 있는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핍박받는 좋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같으면 그냥 나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왜? 자기가 부역했거나 자기가 있었던 거기서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의 적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요. 이건 개인적 판단이라는 네, 전제에 네, 말씀을 네. 드리고요. 이준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핍박받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언론 보도, 그건 언론 보도가 예. 어제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임기 보장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는 짓이죠? 예. 아니 본인이 그리고 일이나 잘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네. 탄핵 물론 탄핵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인사잖아요. 본인 청문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법과 잘못 사용해서 네. 그것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는 지금. 안 나왔지만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했어요. 시민사회단체 고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많은 사람이 정권 바뀌었어 나 그냥 해먹을래요. 계속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대체? 대통령한테 할 소리예요 그게? 뭐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일이나 잘하면 지금 뭐 일도 못해요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일을 할 있어요.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나가줘야죠. 그게 정상이고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말. 그 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으면 나가는 게 맞아요. 그죠. 거기 버티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이 이러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버티면서 자기가 핍박받았다고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낸 것도 의도적이라고 생각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언론의 의도다. 보도를 예. 왜냐하면 그래야 보수 진영이나 극우 세력에서 볼 때는 이진숙을 그렇게 한다며요 무슨 뭐 여전사라고 그런다며요 거기서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 본인이 나중에 지방선거에서 뭐 대구시장이나 이런 지자체장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치적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현 정부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본인이 다음에 이제 뭐 우파나 아니면 극우 세력들이 지지를 받고 뭔가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 KBS 사장이나 방통위원장이나 그렇죠. 비슷하네요. 지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는 행동들이. 생각이 의혹이 강하게 든다는 예. 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게 사실 누가 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개인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여서 참 씁쓸합니다. 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얘기 한번 요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 정부가 언론에 쓴소리를 경청했으면 이런 결론 안 났을 것이다. 네. 라고 최근에 MBC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죠. 네. 동의하십니까? 반동의. 동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한다는 건 네. 전체적으로 이 말씀은 동의해요. 근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언론이 모두 다 쓴소리했나요? 그거에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문영배 전 소장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쓴소리를 하는 언론사의 말을 잘 들었단 말은 100% 동의해요. 저는. 네. 근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했냐는 거예요. 하지는 뭐 안 했을 것 같은데 많이 안 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안 했나요? 안 했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문영배 전 소장의 말씀은 100% 동의해요. 네. 이게 맞는데 그 우리나라 언론이 과연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면서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 KBS도 그랬었고요.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언론사들이 과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얼마나 했냐고요. 아니 뭐 가끔 하긴 했어요. 뭐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곤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리어 야당을 공격했지. 그리고 뭐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된 의견도 내기도 하고요. 그런 적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제 언론적으로 문영배 전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맞지만 네. 그게 아닌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언론은 100%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100%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은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너무 일찍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윤석열의 표현의 자유 억압을 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박지원 변호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징계를 하고 뭐 YTN. 벌점을 주고 이런 네. 게 있었잖아요. 가짜 뉴스는 허위인 줄 알고 보도하는 것이므로 그 두 개는 구분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정부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죠. 언론이 얼마나 쓴소리를 했나. 지금 정부가 그 순서를 경청했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잠깐 이제 저는 의견이 좀, 그러니까 다르다는 표현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쓴소리를 안 하는 언론사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쓴소리를 잘 듣는 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쓴소리를 하지 않는 언론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부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치권 이슈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인데 그 사건이 고발된 즉시 수사부서에 배당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 검찰이 만연하다고 민주당 주장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아직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란 잔존 세력들 그다음에 검찰 중에 이제 윤석열 특수부 라인 이 라인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 지금도 현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제대로 할 거다. 아직은 기대할 수 없다. 검찰 개혁이 완성된 이후에야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이재명 정부는 그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전현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 네. 심우정 검찰이 국힘의 고발, 국민의힘의 고발을 받아 아직 인사청문회 조차 거치지 않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국민의힘과 정치공짜를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례가 지금 그전의 사례도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도 나올 거고 해명된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하면 굳이 이게 수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국민적 의혹이 많아서 수사로 반드시 해결해야 됐다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이걸 수사하고 입건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약간 이런 거 생긴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청문회에 가서 네. 야 사건 피의자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조사받고 있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 얘기 하려고 저렇게 해준 그렇게 거 하는 아닌가 싶은 생각도 부분도 들어요. 있죠. 아니 사건 피해자라고 하면 이건만 되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럼 이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예. 몇 건으로 입건이 돼 있다. 뭐 피의자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언론은 또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그럼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냥 범죄자 이런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심우정 총장 본인도 지금 뭐 조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맞아요? 맞지 않죠. 왜 이러겠어요? 그러면 심우정 총장 입장에서 자기를 임명해준 윤석열 전 대통령 아직까지? 뭐 눈치를 보지 눈치를 않는 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다고 보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대로 정말 검찰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옷을 벗고 나가든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또 심우정 검찰총장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고 수사가 대상이 될 수도 자녀 있잖아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 입장에서 그냥 난 그러면 뭐 퇴임하겠다 이러고 나가는 게 맞죠. 근데 버티고 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도 결국은 본인의 수사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될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 수사도 있고 뭐 또 특검 내란 관련성도 뭐 사실 조사해보면 나올 수도 될 수도 있겠죠. 있죠. 네, 아직은 비아폰, 모르지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비아폰 통화 김주현하고도 있고 하여튼간에 그런 사람이 저 자리에 쫙 앉아가지고 자꾸 하니까 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건 고발하자 말자 인사청문회 직전에 배당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지. 그리고 그 사건이 무슨 사건 같지도 않은 걸 고발했다고 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청문회에서 해명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거는 수사할 의미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현직 국무총리가 이제 곧 될 뿐이잖아요. 물론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회에서 통과 인준이 돼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저렇게 뭐 무슨 이게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김건희 건에 대해서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는 아직까지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뭐 하는 있어요. 거예요, 결국 진짜. 특검 되니까 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논문 취소 얘기도 마찬가지고 몇 년 끌다가 유지가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걸 올렸대요. 다른 이 프로그램 아니지만 광복되고 나서 독립운동한다고. 그리고 그 비슷한 얘기. 해방됐는데 비슷하네요. 독립운동 그때부터. 자, 이 검찰이 문제예요. 이런 검찰 상황을 알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인선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어쨌든 간에 뭐 윤석열 저러고 막 조국 막 장관 뭐 이러면서 난리가 됐는데 이런 어떤 좀 잘못된 것은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인선을 조금 신중하게 하고 시간을 좀 늦추는 것은 검찰이 또 이런 뭐 모르죠. 뭐 신무정 검찰총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우려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또 누가 지명이 되든 그 사람을 탈탈 털어가지고 뭐 갈등을 만들어내고 네. 그래서 제2의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막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뭐 그거가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신중하게 법무부 장관 누구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검찰 개혁을 잘 완수할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법무부가 주무 부처잖아요. 검찰은 청이에요. 청이라고 부가 아니고 검찰청. 외청입니다. 외청. 외청. 예. 어휴, 진짜. 전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뭐요? 지난번에 좀 그랬던 거는 뭐냐면 네. 뭐 제 개인 생각이긴 네. 한데 그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그랬었죠. 지난번에는 그렇게 좀 믿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계획을 방해하거나 네, 이상한 네. 짓거리를 한다면 해임해야죠. 해임해버려야죠. 그렇죠. 해임하면 돼요. 네, 그럼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끌고자 가는 거를 반대같이 해놓고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이런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대통령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될 그래서 거라고 생각해요. 잘 뽑을 것 같고요. 음. 잘 못 뽑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뜻에 안 따르고 국민의 뜻에 안 따르고 이상한 짓을 한다면 그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아직 더 있으면 안 되죠. 검찰총장도 그렇게 안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예. 뭔 소리예요? 그건 있는 말고- 대로 얘기해요 저는. 있는 대로. 아부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그대로 언론 얘기하고 학자로서 그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언론학자로서 얼마나 정당하고 공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연락은 안 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연락 방통위원장 추천한다고 하는데 근처도 전화 한 통도 못 받으셨어요? 알았어요. 야,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안 오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